그다음은 오늘 좀 핵심 내용인 이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경기 부양책 발표 수준이 뭐 중국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라 해야 될지 어쨌든 중국이 건립 이래로 가장 이제 강한 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건데 일단 지급 준비율 인하 그 예고를 했습니다. 오늘 이게 뭔가 다 직접 인하한 건 아니고 인하할 것이다, 인하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일단 약속을 다 했고요.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의 지급 준비율 예고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 정책 금리도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다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준율 인하랑 정책 금리 인하 같은 날 발표된 거는 2015년 이후로 그러니까 중국에 뭔가 금융 시스템이 생긴 이후로 처음이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 근데 결국 이렇게 지준율이랑 뭐 단기 정책 금리 인하 다 동시에 할 정도로 중국의 경기가 많이 좋지 못하다. 그런 거를 좀 내비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결국 중국의 장기적 디플레이션 압력과 이 고착화된 부동산 위기 이걸 타개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구심이 든다. 뭐 이런 일단 목소리는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 뭐 주식 시장에서는 결국 전례 없는 통화 완화 정책 나오고 있고 뭐 중국 이제 그 인민은행에서 중국 주식 시장에 또 돈 쏟아붓는다고 하니까 뭐 경기 부양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 오늘 관련 기업들이 조금 이 선별해서 주가가 막 상승하는 기업들 꽤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국 경기 부양책에 따라 확실히 수혜 섹터랑 수혜 종목 선별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수혜 섹터는 소재 섹터입니다. 오늘 S&P 500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섹터가 소재 섹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 중국 경기 부양책 영향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sek터에 뭐 철광석, 구리, 그리고 뭐 리튬 같은 게 대표적인데 이 구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수요의 52%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미국이 7%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상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그냥 압도적으로 전 세계 구리 다 사용한다 볼 수 있어서 일단 오늘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뭐 경기 부양책 바주카포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걸 쐈으니까 좀 구리 수요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일단 구리 선물 가격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중국에서 일단 구리 수요만 뭐 좀 탄탄하게 받쳐준다면은 결국 구리는 조금 이 세속적 트렌드가 뭐 데이터 센터 건설에 케이블 관련해서도 다 구리가 많이 사용되고 뭐 전력망이나 이제 전기차 그리고 풍력 터빈 이런 전기화 과정에서도 다 구리가 많이 사용된다. 이런 이야기는 계속 존재하니까 뭐 최근 구리 가격 결국 계속 압박을 가하던 게 중국이었는데 일단 중국이 뭔가 돌아설 가능성은 있다. 뭐 돌아선 건 아니고 일단 이렇게 경기 완화, 경기 부양책을 쐈으니까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 거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리 대표적인 미국 상장 기업 S&P 500에는 프리포트 맥모란이 가장 대표적인데 결국 이제 전 세계 구리 수요의 50% 차지하는 이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내놓으니까 프리포트 맥모란 프리마켓의 5% 이상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앨범알도 S&P 500에 있는 이제 리튬 채굴 업체인데 결국 여기도 뭐 중국 경기 부양 이제 되면은 중국에서 뭐 소비자들 전기차 더 많이 살 가능성도 있고 결국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건 리튬 수요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이외에도 전기차 수요 회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수요 여전히 강하지만 중국의 전기차 같은 경우엔 그래도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앨범알도 오늘 5% 상승, 뭐 테슬라도 한 1.5%, 그리고 중국 경기 부양 영향이 조금 오늘 크게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그 소재 섹터가 좀 첫 번째 경기 부양 수혜 섹터라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이 럭셔리입니다. 결국 이제 럭셔리 가장 큰 손, 이 중국으로 대표적으로 모든 이제 뭐 산업 보고서, 경제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이 럭셔리 소비에 돌아올 수 있을까? 약간 의구심은 들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는 가져볼 만합니다. 이번에 아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많이 쐈다 보니까 일단 24년 현재 글로벌 럭셔리 소비는 전년 대비해서 2.8% 성장했습니다. 이게 성장세가 상당히 미비해진 수준인데 2.8% 성장은 어느 정도냐면은 이 닷컴 버블 이때 여기 2000년에서 2003년까지 그 당시에는 뭐 한 1에서 2%, 2에서 3% 럭셔리 소비 뭐 증가했고, 근데 닷컴 버블 이때는 럭셔리 소비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서 16년 이때도 럭셔리 소비가 증가하지 못했는데 이때는 중국의 후광통 버블이 붕괴했죠. 그래서 중국 증시 버블 붕괴 영향으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였었고 아무래도 중국이 전 세계 럭셔리 소비의 가장 큰 손이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는 당연히 소비를 못하니까 이렇게 럭셔리 수요가 조금 감소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24년 글로벌 럭셔리 소비 성장률이 이제 위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견줄 만큼 가장 저조한 성장률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올해는 이 중국 경기 조금 침체, 뭐 인플레이션 그런 영향이 큰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위기들 이후로 항상 이 명품 시장은 부활했다. 이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기대해 볼 수 있다.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 있고요. 그래서 일단 럭셔리 산업이 이렇게 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면은 럭셔리 산업 내에서도 좀 개별 뭔가 선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트렌드 관련해서 기업들을 일단 럭셔리 섹터가 반등하면은 이 뉴머니 브랜드 이런 것들은 현재 조금 트렌드가 말짱꽝입니다. 그러니까 뉴머니 하면은 이런 화려한 스타일 이제 많이 보여드렸던 화려하고 뭐 약간 구찌 그런 게 대표적인 브랜드죠. 근데 구찌도 최근에 많이 이제 바꾸고 있는데 이런 뉴머니 브랜드보다는 조금 이런 좀 깔끔하고 조용한 럭셔리 올드머니 브랜드가 최근에 많이 뜨고 있으니까 이런 쪽을 주로 이 사업하는 그런 럭셔리 기업들에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그런 게 좀 좋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걸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뉴머니 브랜드의 주가 하락은 다 이유가 존재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여기 대표적 뉴머니 브랜드 캐링, 구찌, 뭐 발렌티노,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생로랑 갖고 있는데 사실상 보테가 베네타 정도 빼고는 다 이제 좀 화려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소비자들 선택을 이제 받지 못하고 외면받다 보니까 지난 1년간 주가가 거의 반토막 나버렸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올드머니룩 대표적인 브랜드들 뭐 로고도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런 브루넬로 쿠치넬리나 뭐 랄프 로렌 이런 기업들 지난 1년 동안 주가 상승세 뭐 브루넬로 쿠치넬리는 유럽 기업인데 21% 그리고 미국의 랄프 로렌은 64% 상승했다. 이런 것도 확실히 이 럭셔리 시장에서 조금 이런 트렌드 변화 이런 걸 캐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럭셔리 시장 중국 회복 기대할 때 조금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 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내 뉴스에서는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름만 맨날 갖다 바꾸고 뭐 장난치는 것 같은데 올 가을엔 이 드뮤어 룩이라는 게 뭐 유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좀 콧방귀 꼈는데 이게 사실 다 있는 거지. 그 드뮤어 하면은 이게 뭐 영어 있는 단어 표현이더라고요. 드뮤어. 뭐 얌전한, 조용한 그런 의미인데 결국 그게 조용한 럭셔리, 올드머니를 상징합니다. 그냥 올드머니에서 이름만 자꾸 조금씩 바꾸면서 장난치는 건데 뭐 올 가을에도 국내 이런 패션 관련한 뭐 언론사, 잡지에서는 이런 올드머니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쪽 럭셔리 기업들 선별해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아까 봤듯이 뭐 유럽의 그런 브루넬로 쿠치넬리 같은 기업이 있지만 미국 상장 기업으로는 랄프 로렌이 사실 유일합니다. 랄프 로렌 구글 트렌드 보면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 뭐 트렌드 이제 작년 연말에 사상 최고 찍었고 올해도 좀 사상 최고 찍을 가능성 높다 이런 거 확인되고 있고 실제 뭐 랄프 로렌 연간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거의 뭐 2013년부터 10년 동안 빌빌 기었는데 팬데믹 이후로 최근에 일단 조금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성장세 보이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일단은 현재 진행형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랄프 로렌 주가도 보니까 오늘 프리마켓에 결국 여기도 중국 경기 부양책 영향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 이런 뭐 올드머니 스타일 물론 이제 폴로 랄프 로렌은 조금은 그래도 뭐 좀 애매한 가격대 브랜드지만 그 더 윗단에 진짜 랄프 로렌은 가격이 꽤 많이 비싸죠. 어쨌든 그런 쪽 수요를 기대하다 보니까 거의 뭐 2013년, 14년, 15년 요때 기록했던 사상 초고가 계속 도전은 하고 있는데 올해 어느 순간에 돌파할지 조금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도 사상 초고가 다시 한번 뭐 도전해 보고 있다.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 10년 만에 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럭셔리 시장에서 뭔가 의류 쪽도 있지만 이 핸드백 아무래도 또 여성분들은 이 핸드백 당연히 럭셔리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데 핸드백 관련해서도 체크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일단 핸드백 브랜드 가장 뜨거운 건 미우미우가 맞습니다. 물론 이제 미우미우 뭐가 뜨겁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절대 매출 7호는 당연히 에르메스, 루이비통, 뭐 디올 그런 게 훨씬 큽니다. 근데 이제 성장률 자체로만 보면은 미우미우가 전 세계 현재 1등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럭셔리 핸드백 브랜드 이 미우미우는 일단 프라다 거입니다. 프라다의 현재 프라다 CEO였으면서 프라다 수석 디자이너로 있는 미우치아 프라다 여사가 본인 이름 따서 만든 브랜드죠, 미우미우. 이 미우미우가 올해 1분기 글로벌 매출 성장률 89% 찍었고 상반기에는 매출 성장률 90%로 점점 더 뭐 중국 경기 침체, 글로벌 럭셔리 소비 침체 그런 거랑 무관하게 이 90%씩 성장하는 브랜드는 미우미우밖에 없습니다. 디올 잘 나간다 해도 이 정도 성장률 안 나오고요. 근데 아쉽게 미우미우는 독립 상장 기업이 아니고 프라다 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까 조금 프라다는 뭐 정체된 성장세 그런 여파로
프라다 그룹 매출 성장률은 17%. 그래도 다른 럭셔리 브랜드보다는 훨씬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 미우미우 단독 기업이 아니라 조금은 아쉽고 뭐 프라다도 결국 홍콩 상장돼 있어서 아쉽다. 이런 거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미우치와 프라다 같은 이런 그 이제 아주 디자인 잘하고 영향력 있는 분이 이 기업 디자인을 계속 이끌고 기업을 이끌다 보니까 이 기업이 잘 되는 거 아닌가 볼 수 있겠고 이런 거 있죠. 팬츠리스록, 팬츠리스록이라 해서 뭐 올해 뭐 종종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은 국내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팬츠리스록 하면 거의 뭐 삼각 팬티 입은 것 같이 그런 뭐 미니스커트, 핫팬츠보다도 더 짧게 입고 다니는 건데 근데 뭐 미우치와 프라다 여사는 "내가 좀 더 어렵다면 팬티만 입고 외출했을 것이다." 이런 말을 막 할 정도로 이 어쨌든 패션 시장 현재 트렌드를 주도하는 디자이너다. 이런 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우미우 같은 브랜드는 정말 잘 나가고 뭐 그러지만 약간 홍콩 기업이고 뭐 조금 아쉽다. 어쨌든 독립상장 기업이 아니어서. 그러면은 뭐 최근에 국내외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꽤 인기가 많다고 알려져 있는 이런 브랜드들 뭐 롱샴이나 코치 같은 거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결국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지만 경기 부양책 낸다고 당장 다음 날 '와 돈이 많아졌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절대 없죠. 이게 시차가 좀 발생하고 그리고 그전에 약간 경기 둔화기, 침체기에 겪었던 소비 패턴이 그 이후에도 어느 정도 한동안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을 겪고 나타난 게 가치 소비 추구입니다. 이 가치 소비 추구가 중국에서도 만약에 똑같이 나타난다면은 뭐 정말 고가의 뭐 샤넬, 에르메스, 뭐 루이비통 그런 쪽보다는 약간 좀 접근 가능한 럭셔리 이런 쪽에 좀 더 각광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미국 상장사로는 코치 모기업 테피스트리밖에 없습니다. 롱샴은 비상장사고요. 뭐 코치 이것도 이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코치에서 최근에 인기 있는 모델은 이 코치 테비백입니다. 이 모델 인기가 구글 트렌드상으로는 확실히 모멘텀이 붙어 있다. 이런 거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테피스트리 뭐 주가가 오늘 프리마켓에 1% 상승하며 뭐 어쨌든 여기를 뭐 돌파하는 것 같은데 일단 중국 이 경기 부양책 영향이 가장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런 거 코치 같은 거 수요 기대해 볼 수 있는 충분한 시대고 아무래도 뭐 중국에서는 그래도 화려한 럭셔리 좋아하지 않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최근 이 SNS 시대에는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엔 확실히 어느 한 국가에서 유행 그런 게 없습니다. 어느 한 국가에서 유행하면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유행하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SNS 시대라. 그래서 뭐 결국 미국이나 그런 쪽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조금은 기대감이 있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겠고 어쨌든 테피스트리도 이 Z세대, 밀레니얼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지 신규 고객의 60%는 여기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경기 부양에 조금 수혜 볼 수 있는 마지막 섹터는 뭐 소재, 럭셔리 쪽에 있다면 그 외에는 그냥 이 경기 침체 시기에도 계속 잘 나가는 브랜드입니다. 이 중국이 경기가 좀 확실히 둔화되고 이제 그래서 뭐 나이키가 뭐 안 된다. 그거를 이제 자꾸 중국 경기 둔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나이키가 안 되는 거는 중국 경기 둔화가 아니라 그 브랜드가 많이 밀린 거고요. 이 중국의 경기 둔화, 뭐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 있습니다. 여기 중국 매출 성장률이 뭐 지난 3 분기에 43%, 뭐 4 분기 45%, 뭐 51%, 54% 점점 가팔라지는 브랜드가 있는데 일단 이거는 아머 스포츠고요. 여기 밑에 아크테릭스랑 살로몬 그리고 윌슨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아무래도 아시아 시장 계속해서 여기 고프코어룩 국내외로 다 아시아인들은 이 고프코어룩 젊은 세대로 갈수록 약간 이 등산복 같은 아웃도어 일상화 이런 거를 많이 입고 다니다 보니까 이 트렌드가 아크테릭스랑 살로몬에 부합한다 볼 수 있겠고 어쨌든 중국 경기 침체에도 중국에서 뭐 YOY 기준 50% 이상씩 성장하는 브랜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아머스포츠 CEO도 이 중국에서 소비가 얼마나 건전한지 보여주는 이 대목으로 중국 내 럭셔리 소비 측이랑 여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브랜드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경기가 더 나아지면 이 소비의 큰 손들인 럭셔리, 여성, 젊은 세대 이쪽에서 계속해서 구매할 가능성 높으니까 주목할 필요 있겠고요. 뭐 여기 아크테릭스 아머 스포츠의 가장 이제 핵심 브랜드인데 매출 비중도 가장 크고 영업이익 비중도 가장 큰 아크테릭스 구글 트렌드 글로벌 모멘텀은 뭐 일단 사상 최고가 맞습니다. 이게 계절성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편차는 있는데 현재 일단 사상 최고 올해 또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모니터링할 가치가 있다. 한번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머스포츠에서 아크테릭스 외에도 살로몬이라는 브랜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살로몬도 조금 주목할 이슈가 있는 게 최근에 이 패션 시장에서 러닝 코어라는 그런 뭐 또 이 고프 코어랑 갖다 붙여서 러닝 코어라고 하는데
Z세대의 가장 핫한 액세서리가 된 러닝 조끼라는 이름으로 여기 뉴욕 포스트에서 그 기사 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조금 이해가 저도 잘 안 가지만 근데 실제로 입고 다니는 젊은 사람들 꽤 많더라고요, 그냥 패션이라고. 이 러닝 조끼를 그냥 일상복에 입고 다니는 그런 패션인데 이게 전례 없는 글로벌 러닝 붐 시대에 각광받고 있습니다. 옛날이라면 정말 상상도 못 했는데 세계적으로 러닝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핸드백 대신에 이제 휴대폰, 립밤, 간식 등 각종 개인 물품 그냥 가슴에 러닝 조끼 안에 넣을 수 있어서 실용적 측면 때문에 인기가 많다 하고 대표적인 러닝 조끼 브랜드가 아머 스포츠에서 갖고 있는 살로몬 러닝 조끼입니다. 러닝 조끼 브랜드 중에서 가장 대중적 브랜드다. 뭐 이런 거 체크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런 러닝 조끼 외에도 살로몬 신발 라인업도 주목해 볼 필요 있는데 살로몬 신발 관련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살로몬이라는 기업이 원래는 이제 겨울 스포츠 장비, 스키, 스노보드, 뭐 고글, 헬멧 그런 쪽으로 이제 시작했는데 이런 등산화 아웃도어 쪽으로 진출했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패션화 이런 쪽에서 엄청난 각광받고 있는데 신발도 엄청 비싸게 팝니다. 막 28만 원, 뭐 30만 원, 30만 원 넘게 막 40만 원에 팔고 그러는데 이 살로몬 신발 매출 비중이 22년에는 54%였는데 24년에는 66%로 이 신발 매출 비중 계속 커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패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알지만 이 살로몬 XT6 이 모델은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국내도 신고 다니는 사람 많고 최근에는 이런 뭐 XT4 OG라는 이런 신발 모델 만들어서 또 뭐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볼 수 있는데 이런 신발 기업들은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모델 유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나이키 같은 사례 봤을 때 뭐 나이키 에어포스 원 정말 옛날에 만들고 뭐 에어맥스, 조던 다 옛날에 만든 건데 그거를 막 몇십 년씩 갖다 팔죠. 그래서 이런 살로몬 같은 데도 이런 프랜차이즈 모델 구축에 성공하면 앞으로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팔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주목할 요인이다 체크할 수 있겠고 뭐 실제로 이 살로몬 대표적 신발 모델인 살로몬 XT6의 이 구글 트렌드 모멘텀은 이것도 사상 최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머 스포츠의 아크테릭스, 살로몬 둘 다 이런 구글 트렌드상으로는 상당한 트렌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 중국에서 잘 나가는 브랜드,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왔다. 이런 거 주목할 필요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로몬 관련해서 여기 패션 잡지 보그에서 평가 내린 게 있는데 1년 사이에 평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1년 전 23년 2월에는 여기 더 언더 더 레이더 아맘리에 비밀리에 신어야 할 쿨키드 스니커즈다. 아맘리에 모두가 소유해야 할 쿨키드 스니커즈. 약간 비밀리에 신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1년 사이에 24년 6월에는 살로몬 운동화 유행에 뛰어들 시간이다. 이 점프 온 더 밴드웨건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살로몬 운동화 유행에 뛰어들어라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1년 사이에 유행이 뭐 좀 많이 커졌다 이런 식으로 보그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머 스포츠 오늘 일단 여기가 신발 뭔가 패션 기업 중에는 오늘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이후로 프리마켓에서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 매출 비중이 19%고 대표적인 중국 인기 브랜드 그렇게 꼽히고 있으니까 이런 중국 경기 부양책 나온 상황에서는 반드시 모니터링 해볼 가치가 있다 체크해 볼 필요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최근에 윌슨 관련해서 모멘텀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업데이트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